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빔에 이어 함양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됩니다.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적 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고 함양군민의 진단검사가 권고됩니다. 창원대학교에 240병상 규모의 경남 지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추가 설치됩니다. 이곳에는 코로나19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가 입소합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도 평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창녕에선 23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고 경남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의 의료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연일 대단합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도 벌써 여름철 평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온열 질환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그늘로 몸을 피해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 경남에서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2018년 53일이란 경남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보인 창녕의 날씨가 재현되는 듯한 더위입니다. 올해 도내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건 지난 8일. 산천과 창녕에 내려졌는데 창녕은 23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평균 폭염일수인 11일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주말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경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31일 토요일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덩달아 도내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석 달간 경남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5명, 8월에는 51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2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벌써 배가 넘는 5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날씨라면 지난해 8월 수치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경남 소방본부는 무엇보다 주의를 당부합니다. 여름철에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덥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소화가 빠른 음식을 위주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상태가 지속되면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폭염에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까지 더해져 체온이 상승하는 요즘.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수칙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우수한 지역병원을 두고도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 부울경 의료기관과 대학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입니다. 의료비의 활용과 진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각종 정보가 모이는 곳이지만 그동안 수집한 정보의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환자들은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두고도 대형 병원이 있는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부울경 19개 의료기관 대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동남권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도권 쏠림 형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19개 기관이 협업하면서 심평원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과제 발굴을 한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범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이 공동 개최되고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됩니다. 대학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과 개설 등이 추진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또한 거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민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정보를 제공할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조성 사업이 가감히 첫걸음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다들 시원한 물놀이 생각나실 겁니다. 최근 지역엔 많은 물놀이장들이 새롭게 개장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대다수 물놀이장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에 이은 더위와의 싸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한낮을 금오지 소변형 테마공원. 입구는 막혀 있고 물놀이 시설은 바싹 말랐습니다. 운영 중단 소식을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와 엄마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놀이장을 찾은 또 다른 두 가족도 시원한 물줄기 대신 뙤약볕을 견디며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이곳 물놀이장을 포함해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물놀이 시설들은 모두 개장과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름에 더워서 물놀이장에 놀러 오려 했는데 문을 닫아서 놀지 못해서 아쉬웠고 빨리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면 한 번씩 놀러 와보고 싶어요. 27일 준공돼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은 물초울공원 물놀이장도 개장과 동시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준비된 미니카약과 페달보트 등은 아직 한 번도 아이들을 태워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진양호 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역시 올해는 개장 2주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왔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문을 닫으니까 요즘 할 것도 없어 해서 왔는데 문을 닫아서 아쉬워요. 여기에 지역 여름 축제와 체험 활동도 대부분 셧다운됐습니다. 남강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됐던 카약, 패들보드 체험 행사도 일시 중단됐고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도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축소 운영이 예고됐습니다. 그나마 하동 송림공원 물놀이장이 시간대별로 인원수를 제한해 운영 중인데 이 역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수용 인원의 약 한 30%를 지금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인원은 약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역 부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체온 체크를 하고 그 소독 부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제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열기를 잠시 식혀줄 여러 시설과 행사, 축제 등이 모두 멈춰버린 서부 경남 지역. 연일 터져나오는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경남의 연일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김해에 이어 함양군도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경남도는 군민 3만 8천여 명인 함양에서 11일 동안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1만 6천 명이 발생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을 2인까지 제한하는 한편 모든 군민의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도는 또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도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창원대학교에 추가 설치됩니다. 경남도는 창원대와 협의해 기숙사 등 일부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원대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240병상 규모로 코로나19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가 입소해 생활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행정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필요하면 경찰과 군 인력도 지원됩니다. 함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어촌 진흥기금 1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함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법인이며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 3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으로 금리는 연 1%, 융자 기간은 1년 거치에 3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김해의 한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54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분쯤 김해 진영의 한 공장 지붕에서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하다 10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붕 일부가 파손되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09억 원을 투입해 7월 초 집중호우로 도내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복구합니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경남에는 평균 337.2mm의 집중호우가 내려 15개 시군 도로와 하천 등에서 35억 2,6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피해가 큰 김해와 창원, 진주, 고성 지역은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24억여만 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 구산동 지성묘가 청동기 시대 묘역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김해시는 구산동 묘를 놓고 그동안 청동기 시대 묘역인지 재단인지 여부를 놓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했다며 이번 정밀 발굴 조사로 묘역을 갖춘 묘로 판단했습니다. 김해시는 지성묘를 기원전 1세기 청동기 시대 묘역으로 추정했으며 학술자문위원도 묘역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성묘는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 무게 350톤의 묘역으로 지난 2007년 구산동 택지개발지구 공사 중에 발견됐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시는 기간 안에 자진해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30일부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유스호스텔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47개 객실에 234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와 학술대회가 가능한 300명 규모의 컨벤션홀이 들어섭니다. 그동안 고성군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도 부족한 숙박시설 탓에 통영 등 인근 지역으로 선수단이 유출돼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성군이 대한민국 지자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군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평판 분석 결과 고성은 226개 지자체 중 52위였지만 시와 구를 제외한 군부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평가에서 163위를 기록했던 고성군은 올해는 111단계 수직 상승하면서 달라진 지역의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네, 창원 서부경찰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안심 귀갓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은 저녁 시간 조명을 이용해 길거리를 밝게 만드는 사업으로 창원의 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모두 7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안심 귀갓길이 만들어진 길거리에는 함께해요 안전한 거리 등의 범죄 예방 이미지와 문구가 1분마다 전환되면서 길거리를 밝게 비춥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 귀갓길에서 112에 신고하면 더욱 신속한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20일까지 여름철 태풍 등에 대비해 해양 오염사고 예방점검에 나섭니다. 해경은 20도 이상 어선의 연료와 폐유 처리 상황, 항구에 버려진 폐어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어구 인신 개선 책자 배부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합니다. 네, 성산구가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할 자원봉사단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성산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봉사단으로 선발되면 최대 45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365 자원봉사 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일부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네, 짧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여성주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면 모두 여성주의자란 얘기입니까? 금메달을 3개나 딴 올림픽 영웅에게 여성주의자니까 메달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한양궁협회 게시판에도 안산 선수를 보호해달라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